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을 먼저 보시면 다우 지수는 0.76% 올라주면서 31,385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S&P 500 지수는 0.74%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915.5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올라줬는데요. 13,987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시장에도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기분 좋은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변동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되찾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는 200명대로 집계가 됐지만 오늘 다시 또 300명대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300명 초반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03명입니다. 하루 사이에 조금 300명대로 올라간 만큼 경계심은 조금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1%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3,100선도 회복하고 3,1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96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살펴보시면 1.22%대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4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01 종목이 오르고 있고 302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776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92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좀 반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62억 원, 기관은 1,639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물량은 개인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3,123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69억 원, 기관은 19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만 54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대다수의 종목에서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1%대 하락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LG화학은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100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 4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31% 올라주면서 4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애플카와 관련해서 악재로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주가를 보시면 0.35%대 약세를 보이면서 85,900원, 8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B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파마는 지난 5일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대량 매도 대기 물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이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등세가 나타나주면서 17%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은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3.74% 올라주면서 8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 기준이 위반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징금 부과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4.44% 빠지면서 17만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활용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의 주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14%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우리 기술투자의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급등세가 나타나줍니다. 5,520원, 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지트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위지트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채워서 올라가 있습니다. 29.9%까지 올라가 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국전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의 주 원료인 나파모스타트 제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9%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삼성전자가 VR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휴대폰 내외장 금속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 기업 VR에 금속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과 기계, 전기, 전자, 제조업, 증권 등의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수창구와 조기목재, 음식료업, 의료 정밀, 의약품 업종에서만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과 반도체, IT 하드웨어, 의료 정밀기기, 정보기기 등의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와 유통, 금속,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SBC는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을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한항공과 시젠, 현대모비스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뭔가 의상 스타일이 살짝 다르시네요. 네, 저는 좀 바뀌긴 했지만 네. 저보다 에커님이 더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요? 네, 화장하고 네. 머리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습니까 오늘? 아, 좀 티가 나나요? 네. 전문가님 자본을 썼습니다. 아, 자본이라면 잔악계가 되셨나 봐요. 잔악계가 뭐예요? 근데 요즘 인터넷 네. 신조어인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아, 제가 자본주의가 나은 게 사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요즘 존악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또 그건 또? 조회수가 낳은 괴물이라고. 아, 조회수가. 조회수를 자꾸 확인하는 이 버릇이 드는데 자꾸 이게 저희 채널에 들어가지고 네.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댄낫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댄낫게 나을 것 같아요. 뭡니까? 댓글이 나은 괴물이에요. 네, 댓글도 네. 자꾸 확인하는 이런 네. 상황이 돼가지고 자꾸 네, 노이로 맞아요.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서 밤에 막 댓글이 몇 개 확인하고 달렸나?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거 진짜
좀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댓글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오늘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는 이제 댓글의 수보다는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거래 대금은 또 이달 들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소를 했죠? 갑자기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장세가 계속 요즘 올라갔던 게 3,000원 올라갔던 게 유동성 장세 때문에 네. 돈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쪽을 몰리다 보니까 올라갔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57%나 거래 대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 대금을 말씀드리자면은 시장 전체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주식의 거래 대금이라 그러면요, 거래량 곱하기 주식 수입니다. 그게 거래 대금인데 이건 시장 전체에 대한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있는 주식 수 곱하기 뭐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 대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 얼마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거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세금도 정부에서 많이 걷고 그런 걸 떠나서 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많이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거래 대금이 2월에 19조 원 정도로 나왔어요. 네. 자, 근데 2월 8일에. 근데 1월 11일 날 44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4조 대비 무려 57%나 빠진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월 달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월 4일 날 25조에서 1월 11일 날 44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하면서 보통 네.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지금 19조 원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위기가 아닌가 이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이거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에 8조 원이나 증발을 했다고 엄청난 합니다. 규모인데요? 네, 네. 그쵸. 8조면 진짜 큰 돈인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70조 원 정도가 예탁금으로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희망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금 적금 있잖아요. 네. 예금 적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적금 빼고 또 보험 해약해가지고 이거를 200조 원 가량 추가로 돈을 넣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증권가에서.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땐 약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200조가 아니라 지금 70조였는데 오히려 지금 줄어들어서 66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4일 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데 네. 1월 12일 날이 지금 최고치였어요. 그때가 74조. 근데 여기서 8조가 빠진 66조 정도가 최근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추세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완만해지니까 돈을 약간씩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예상했던 것처럼 뭐 200조 이렇게 증시에 확 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전자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조에서 70조 사이를 계속해서 3월, 4월 유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거래 대금도 감소를 했고 고객 예탁금도 감소를 했는데 이 점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장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 하락장으로의 전환일 가능성도 높다. 네. 이런 건데, 왜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0조 가량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렸는데 네. 이 희망 회로가 끊겼어요. 회로가 이렇게 돌다가 전선이 끊겨가지고 이거 200조는 안 되겠고 이제 오히려 줄어드는 국면에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0조 원대로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이거 예탁금은 뭐냐면요. 예탁금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잖아요. 주식을 사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트시면은 거기에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100만 원 넣으면 거기서 주식을 70만 원 사고 30만 원 남아있는 돈, 30만 원 추가 매수를 위한 자금을 쓰이는데, 자, 그런 것처럼 예탁금이 지금 66조라는 건 66조가 시장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보셔야 네.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점차 떨어진다. 이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신중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또 현금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스마트 머니의 기조를 여러분들이 좀 추적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사람마다 달라져요. 네, 투자자들마다 달라지는데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현재 주식 보유 비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보니까 주식 비중 100%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총 자산이 1억이에요. 네. 1억인데 1억을 그냥 특히 젊은 층일수록 1억이면은 그걸 몰빵해서 주식으로 다 넣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100% 주식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주식 비중이 높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리는 약간 반대되는 건데. 뭔가 키 맞추기 느낌. 네, 키 맞추기인데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적정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은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은 30%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100%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화를 만드는 추후 약세장을 대비해서 네. 그냥 가격이 하락되면은 그때 현금 비중을 30% 만들어 놓으면은 떨어졌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평균 단가,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지금 약간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탁금이 많이 몰리지 않아가지고 2020년과 같은 이런 가파른 원웨이 상승장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장에 대비해서 현금 추가 매수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다만 상승장에서 지속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1,400에서 2,000 넘어서 3,000까지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배 이상 올라가니까 1,400, 1,500에 사시던 분들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팔고 이런 분들은 현금이 지금 확보가 막 50%, 70% 마련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왕창 떨어지면 사겠다. 네. 와장창 깨지면은 아니 다시 또 1,400 안 가리란 보장 있어? 뭐 1,800 다시 가면 그때 살래. 이런 분들은 너무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을 때 한 3,000에서 2,900 사이 이럴 때부터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 대금과 고객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런 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는 주식 비중을 70% 정도로 맞추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SK바이오팜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게 지금 기업 가치 5조 원에 달하는 네. 기업인데요. SK바이오팜과 같이 바이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채실 거예요.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크게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어느 정도 사업 분야가 약간 다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걸 만드냐면요. 바이오 기업인데 네.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 수두 이런 질병에 대해서 자체 개발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독감, 대상포진, 수두 이런 백신들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산업 내에서 굉장히 우수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감 같은 경우는 매번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은 독감도 그렇고 대상포진도 많이 나오고 제가 아는 분도 대상포진 최근에 걸렸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도 좀 많이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발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꾸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또 코로나 위탁 생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경쟁력은 굉장히 우수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기업 공개를 해서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A- 등급을 매겼는데 저는 뭐 A-든 A든 다 A라고 붙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게 공모주 규모와 가격이 궁금해요. 그리고 또 청약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거 SK바이오사이언스 주당 발행 가격이 49,000원에서 65,000원으로 되고 발행 주식 총수의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최대 주주가 SK케미칼이에요. SK케미칼 역시 이 모회사로서 굉장히 입지를 다져놓은 상당히 좋은 회사로 볼 수 있겠고요. 날짜를 좀 볼게요. 날짜는 우리 사주 조합의 경우 이 청약 예정일이 3월 9일이고요. 일반 공모는 3월 9일과 10일 이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정 공고일은 3월 12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는 공모 관심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나는 화끈하게 첫날 상장한다 그냥 들어가서 상따 먹고 나올래 이러신 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신규 상장 예정일이 3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네. 3월 18일 날 상장을 딱 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겠죠. 위로 아래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공모주를 들어가실 분들은 3월 9일과 10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공모는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3월 18일 날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바이오팜의 흥행 신화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SK 하면은 사람들이 좀 믿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뉴스에 나왔는데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급여 높은 회사 네. 어딘지 아세요? 삼성전자? 평균적으로 아니에요. 네. 저도 삼성전자라고 삼성그룹을 생각했는데 SK그룹이 제일 정말요? 네. 평균 연봉이 높더라고요. 오. 진짜예요, 이거. 그래서 SK가 고연봉자들이 굉장히 많고, 고연봉자들을 SK가 많이 고용하는 이유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만큼 다른 데서 연봉 높게 주고 데려오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돈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인재들을 막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SK 하면 사람들이 좀 믿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SK 바이오팜에 의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분명히 이건 흥행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자체 생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까 SK케미칼도 든든하게 백으로 버티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제들이 많죠. 뭐 SK그룹하면 SK텔레콤이나 뭐 SK바이오팜 등등의 또 SK, 그냥 SK도 있고, 상당히 또 기업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SK그룹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SK바이오팜이 상장 직후에 주가 급등하면서 우리 사주, 이렇게 자사주 배정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는 징후가 딱 나타나고 나서 SK바이오팜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급락을. 여러분들 이런 징후들을 그때그때 좀 포착을 하면서 이걸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좋다 그러면은 그냥 올인,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몰빵 안 되고 퇴사하는지 이런 것도 약간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SK바이오팜과는 좀 다른 점이 공모주 청약 방식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 만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 나눴던 건데요. 네. 그 예전에는 이제 비례 방식만 했었죠, 공모주가. 네. 그래서 그 비례 방식만 해서 1억을 넣어도 몇백만 원,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 예전에 대표적으로 BTS 그랬는데, 이제는 비례 방식과 함께 균등 배정 방식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1억을 넣어서 몇십만 원 배정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1억을 넣어서 최소 몇백만 원 이상, 몇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이런 식으로 변경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돈을 넣었을 때 주식 수를 많이 배정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원래 돈이 그렇게 자본금이 크지 않다, 투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많이 배정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10억 이상 이렇게 고자본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잘못해서, 예전에 내가 10억 넣었을 때 한 뭐 몇백만 원 배정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한 10억 넣자, 이러시는 분들은, 이게 아까 우리가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 비중이 갑자기 이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요. 10억 넣었는데 갑자기 뭐 몇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배정받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0억 이상인 분들은 약간씩 투자금을 줄여 나가면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비율을 계산하셔서 주식 투자 비중을 또 지금이 또 약간 무섭잖아요.
예탁금 줄어들고 거래대금 줄어들면 저는 이런 게 약간 그 징후라고 보거든요. 네. 시장이 매번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의 대세 상승장이 약간 마무리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공모주 투자 비중을 줄여가면서 그 예전에 10억 이상 넣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에 대한 뭐 5억이라든가 3억 이 정도로 넣는 정도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공모주 투자 좀 청약 방식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접근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청약 방식이 변경이 된 만큼 저희가 한 번 더 또 짚어드렸는데요. 변경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오텍과 삼성 SDI입니다. 먼저 오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텍은 나비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오텍 매수가 19,100원, 비중은 12%입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텍 오늘 시가를 보니까요. 13,100원이었고 지금은 1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오텍 보통 차가 아닙니다. 특별한 차는 여기 다 있습니다. 특별한 차는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차는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네. 이런 아니면 뭐 전기차도 요즘은 이제 대중화 돼가지고 보통 차로 약간 우리가 탈 수 있는 건 보통 차죠. 근데 얘는 그런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니라 야 오텍은 구급차. 2용, 2용 하는 구급차 있죠. 네. 물류차, 장애인차 이런 특장차를 만들어요. 특장차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특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특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차다. 그래서 여기 특장차의 1위를 달리는 기업이 오텍입니다. 오텍이라서 여기 또 예전에 또 쿠팡 물류차를 생산한 바도 있고요. 쿠팡이 이게 기업이 커지면서 물류 시스템이 되게 복잡해지면서 아무나한테 안 맡기거든요. 근데 오텍한테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 3년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자본 총계가 올라가고 있고 유보율이 1000% 이상으로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자 다만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점은 약간은 걸리긴 한데 유보금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텍이 특장차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특별한 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거 말고 음압 병동 개발을 했어요. 2년 전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병동이 최근에도 그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하신 분들 병동이 부족해서 뭐 자택에서 집에서 격리해라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자 이런 병동을 계속해서 개발하는데요. 이동형 병동. 그러니까 이동형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그냥 기존의 그냥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이동형 차량 이 병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음압 구급차 등등을 만들어서 소방서라던가 보건소 여기에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텍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시면 소방차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관공서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1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냥 일반 회사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약을 맺고 하다 보면은 끊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선주가 그랬어요. 지금은 조선업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업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조선업은 잘 되다가 화랑에다가 갑자기 수주가 끊기면서 유가 내려가면서 끊기면서 확 주저앉았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등등이 많이 떨어진 바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자, 근데 이거는 소방차는 꾸준하죠. 왜냐하면 불은 항상 나잖아요. 우리가 불 화재 사건 항상 나고 구급차 항상 사람들이 질병으로 이렇게 실려가잖아요. 네. 이런 장애인차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필요한데 또 관공서한테 이렇게 인정받는다. 소방서, 보건소 등등 그냥 관공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텍이 진짜 좋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망할 리가 없어요. 정부 정책이랑 좀 맞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2020년 이후로 꾸준히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물렸지만 지금은 저점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구조도 괜찮고 관공서, 기업, 정부랑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정부 특성상 잘 안 끊겨요. 꾸준히 가는 거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꾸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고 이런 매매의 이런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매매의 묘를 살리시면서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점차 모아 나가시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텍과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나비님께서는 사실 종목을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분석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텍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특장차 1위를 달리는 기업입니다. 음압 병동과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3년 연속 매출도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저점의 매수 기회로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팔방미인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삼성 SDI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 55만 원에 매수했는데 더 오를까요? 욕심인가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삼성 SDI 오늘 시가는 77만 8천 원이었고요. 지금도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 네,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의 첫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EV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 비중이 2020년에 15%에서 2025년에는 50%까지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작년 하반기 들어서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테슬라도 그렇지만 유럽도 이쪽에 삼성 SDI가 꾸준하게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미국보다는 지금 유럽의 헝가리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배터리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 흑자 전환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에 50만 대 대비 2022년에는 2년 뒤에 2022년엔 2배가량 상승해서 100만 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도 뭐 미국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를 삼성 SDI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저는 결국은 삼성 SDI가 테슬라와 손을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 세계 1위가 뭐냐면 CATL입니다. 이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 네. 중국 기업인데 여기를 원래는 이제 실력으로 보면은 실력이나 뭐 점유율을 보면 CATL과 테슬라가 이제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코로나도 사실 중국에서 처음 발병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또 전기차 친환경 산업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중국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 CATL에 납품을 안 하고 이 삼성 SDI에다가 같이 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 SDI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산업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저는 요거 약간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 추격 매수 따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약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비중을 약간씩 줄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끊어 나가시는 매도의 구간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산업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을 봤을 때 약간씩 끊어 나가다가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이 정도 급에서 한 60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부터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늘려나가고 그 전까지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60만 원 선부터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는 2차 전지 관련 업체입니다. 지금 미국보다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가 전망이 좋지만 사실 주가가 고점에 있다라는 점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으로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만 원 선이 된다면 그때는 매수의 전략으로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8% 오름세 나타내면서 3,117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9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21%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3,53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